그래도 내가 어떤 꿈, 앞으로 살면서 이런 거 좀 하고 싶다, 희망, 비전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실까요? 어떤 것들이 그런 거라고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매일 환자분들에게만 꿈을 물어봤는데 저에게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꿈이라고 하면 사실은 북카페에 대한 어떤 그 꿈을 늘 갖고 있어요. 아, 네. 제가 책도 좋아하고 좀 굉장히 다독을 하는데 공간이 주는 힐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장소에 오면 기분도 좀 업되고 머리도 리프레시되고 마치 어떤 작은 여행을 온 느낌? 이런 거를 내가 나를 찾아오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사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고 보니까 건물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다고 건물주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은 너무 또 좀 뭐 이루기 힘든 꿈이다 보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가 공간을 꼭 소유할 필요는 없다. 요즘은 공간도 대여할 수 있고 네. 또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런 어떤 공간에서의 어떤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 보고 싶다 해서 제가 저희 병원 2층에 카페가 있는데 네. 그 카페에서 자존감 파티라는 거를 합니다. 네. 그런 저의 어떤 꿈의 일부를 이제 시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환자분들이 치료가 끝나고 나면 저랑 빠이빠이가 아니라 가끔가다 저를 와서 만날 수 있도록 1년에 4번 정도 저희 스태프들하고 같이 카페에서 그냥 자유롭게 만나는 거예요. 강의도 듣고 뭐 콘서트도 하고 또 소그룹으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근데 제가 리더로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소그룹에서 저는 말할 기회를 주지도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자기 얘기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심리치료에 강한 국민들이다. 노래방 문화에 강하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표현을 하는데 익숙하고 서로를 격려하는데도 굉장히 익숙해요. 제가 참 놀랬던 것이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잘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잘할 수 있죠 그러더라고요. 교회나 뭐 친구, 또 가족은 자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얘기하는 내 속 문제를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여기는 다 모르는 사람이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고 네. 이 목적을 위해서 모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오히려 더 오픈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서 막 문 닫아야 된다고 할 때까지도 일어나지 않고 얘기하실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서로를 격려하고 제가 필요 없을 정도예요. 서로 막 자기가 리더하겠다 그러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심리치료에 강한 국민들이다. 실제로 그동안 심리치료가 발전할 수 없었던 거는 점집이라든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술집에서 모든 심리치료를 대신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관점을 달리해서 정신과의 문턱을 조금만 낮추면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던 분들에게 어떤 정신 건강에 대한 많은 혜택이 있을 수 있겠다. 또 요즘 1인 가구가 많아서 사실은 뭐 SNS 소통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다 좀 외롭잖아요. 뭐 영국은 외로움 장관도 생겼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도 곧 1인 가구가 뭐 30%, 40% 이상 되니까 꼭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의 개념이 좀 확장돼서 꼭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내가 어떤 소셜 네트워크, 자살을 예방하고 내 우울증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자기 속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와 같은 거 그런 어떤 집단이 있다면 좀 그래도 우리가 비빌 언덕이 있으면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 또 그런 사람, 그런 네트워크가 있는 것이 사는 데서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공간에서 정말 우리가 없다 보니까 이게 정신과 선생님 자신이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런 걸 또 격려해 보고 같이 팀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참 좋은 일 같습니다. 진짜 정신과의 전공의 때 꿈을 가졌던 것처럼 정신과의 문턱을 낮추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신과에서 상담받으면서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고 참 뿌듯합니다. 교수님의 긍정학교가 또 저의 롤 모델입니다. 네,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혹시 좀 빠져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꼭 물어보시니까 얘기를 하자면 정신과가 더 이상 뭐 어둡고 딱딱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좀 더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재미있는 곳. 저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세팅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뭐 다른 후배들한테 그런 세팅을 좀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내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당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정신과 선생님들이 그냥 그동안의 어떤 관례 이런 데 굳어져서 1대1로 환자를 보고 그냥 오시는 분만 보고 보내고 이렇게 무슨 아주 전통적인 모형에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혁신을 좀 하면 이들의 생각이 좀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후배 정신과 네, 후배 정신과 의사분들. 선생님한테 한 말씀. 어려워. 정신과 의사의 역할이 꼭 의사의 어떤 진료만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의사라는 것은 치료가 우선 가장 중요한 업무이겠지만 예방이 사실 참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전공의 시절에 정신과 입원했던 환자분들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꼈듯이 너무 악화가 되기 전에 어떤 예방을 하는 것도 사실 의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이를 찾아온 한 명에게 우리가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좀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다, 낮은 행복지수 1위다, 이런 거를 보면 정신과 의사로서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좀 사회에 돌아가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도 갖고 또 되도록이면 이런 강의도 많이 하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또 좀 더 나아가서 나를 찾아온 환자분들을 꼭 환자로만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진료실 밖에서도 좀 과감하게 만날 수 있는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캠페인적인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좀 더 말랑말랑한 그런 정신과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윤정 원장님 같은 분들이 많아져서 정말 정신과에 올라가고 진료받고 하는 것들이 하나도 어색한 일이 되지 않고 정말 말랑말랑한 정신과에서 내가 더 행복해지고 재밌어지고 그다음에 내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또 피드백도 듣고 서로 치유되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말씀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아주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